퇴근길 강변북로의 정체는 평소보다 유독 지독했다. 지우는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붉은 브레이크 등 행렬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40 중반을 넘어서며 삶은 어느덧 무채색의 풍경처럼 변해 있었다. 대기업 팀장이라는 직함도 대출을 끼고 마련한 신도시의 34평 아파트도 더 이상 그에게 설렘을 주지 못했다. 오직 하나 아내 서윤만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집에 들어서자 서윤이 없다는 공허함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윤은 아침에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으며 고등학교 동창들과 호텔 뷔페에서 모임이 있다고 했다. 평소보다 짙게 화장을 하던 그녀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지우는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 들고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안의 정적이 낯설어 그는 습관적으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면 이 피로가 다 녹을 것 같았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전화를 받지 않으려나 싶던 찰나 갑자기 연결음이 끊기며 달칵 소리가 났다. 여보? 아직 모임 중이야?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부스럭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깜짝이야. 전화 왔잖아. 지훈은 의아했다. 그녀는 분명 전화를 받았지만 지훈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었다. 이내 당황한 듯한 서윤의 중얼거림이 이어졌다. 남편이네. 끊어야겠다.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지훈은 전화를 끊으려다 멈칫했다. 화면 속 통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었다. 아내는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지만 어떤 실수에서인지 통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지훈은 핸드폰을 귀에 바짝 가져다 댔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전화 끊었어?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지훈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 소리는 지훈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응, 끊었어. 걱정 마. 지훈 씨는 내가 모임이라고 하면 아무 의심 안 하는 사람이야. 눈치가 좀 없거든. 서윤의 웃음 섞인 목소리에 지훈은 숨을 멈췄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정숙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눈치 없는 남편으로 불리는 순간 지훈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럼 이제 우리 시간인 건가? 여기 뷰가 참 좋네. 당신이랑 오니까 더 좋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유가 넘쳤다. 이어지는 소리는 지훈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띠리링 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호텔 객실에 들어선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소파 모서리를 손톱이 하얗게 되도록 움켜쥐었다. 우와, 방 진짜 예쁘다. 자기야, 고생했어. 이런데 예약하기 힘들었을 텐데. 당신이 좋아하니까 나도 기분 좋네. 샴페인부터 한잔 할까? 수화기 너머로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화려한 조명이 켜진 호텔 방과 샴페인 잔을 든 채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서윤은 지훈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들뜬 목소리로 제잘거리고 있었다. 사실 오늘 나오면서 조금 떨렸어. 지훈 씨한테 거짓말하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왠지 오늘은 느낌이 이상했거든. 그 남자가 뭘 알겠어. 매일 회사 일에만 치여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너무 걱정이 많아. 일로 와봐. 옷이 좀 불편해 보이네. 남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옷감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참담함이 그를 그 자리에 못 박아 두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실에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홀로 아내의 외도를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관음자가 된 기분이었다. 자기야, 나 향수 바꾼 거 알아챘어? 향기 좋다. 살 냄새랑 섞이니까 더 자극적인데? 남자의 노골적인 찬사에 서윤은 간드러진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지훈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들은 지훈이 없는 집에서 지훈이 번 돈으로 산 옷을 벗어 던지며 지훈의 존재를 철저히 지워버리고 있었다. 지훈 씨는 내가 이런 향수 뿌리는 것도 모를걸?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늘 쓰던 비누 향만 나는 줄 알아. 참 성실하기만 한 남자라니까. 성실한 게 죄지. 여자 마음 하나 몰라주고. 자기는 나처럼 이렇게 뜨거운 남자가 필요했던 거야, 그치? 남자의 손길이 어디에 닿고 있는지 짐작해 하는 서윤의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에 퍼졌다. 그는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떨리는 손으로 기록하는 이 소리들은 이제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가 될 것이었다. 아, 잠깐만 자기야. 너무 급해. 당신이 너무 예뻐서 그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섹시해? 침대 스프링이 울리는 삐걱거림이 수화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지훈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 배신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기괴한 의무감이 그를 지배했다. 아내는 그가 알던 서윤이 아니었다. 남편 앞에서는 늘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자던 여자가 낯선 남자 앞에서는 짐승 같은 본능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랑해 여보. 아니 자기야. 서윤이 무의식 중에 여보라고 내뱉었다가 황급히 수정을 하는 대목에서 지훈은 헛웃음을 삼켰다.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가 이토록 가벼웠던가. 15년 세월이 단 한 번의 미래로 인해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었다. 남편 생각나서 그래? 그 이름 부르지 마. 기분 잡치니까. 아니야 실수야. 지금 내 머릿속엔 당신밖에 없어. 진짜야. 서윤의 맹세는 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핸드폰 너머에서는 이제 대화보다는 가쁜 숨소리와 원초적인 소음들이 방 안을 메우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모든 과정을 가감없이 들었다. 마치 칼날이 자신의 살점을 한 점 한 점 베어내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끊지 않았다. 통화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마침내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두 사람의 나른한 대화가 다시 시작될 때쯤 지훈의 눈에는 초점이 사라져 있었다. 오늘 진짜 좋았다. 자기야, 나 이제 샤워하고 가봐야 해. 너무 늦으면 지훈 씨가 의심할지도 몰라. 벌써 가게? 아쉽네. 다음 주에도 모임 있다고 하고 나와. 내가 더 좋은 곳 예약해 둘게. 응, 그럴게. 나 갈 때까지 자기는 침대에서 쉬고 있어. 물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이 샤워실로 들어간 듯 했다. 지훈은 그제야 천천히 핸드폰을 귀에서 뗐다. 화면 속 통화 시간은 1시간 22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헬쑥해진 배신당한 중년의 남자. 지훈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의 얼굴을 거칠게 문질렀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아니, 이제부터 진짜 연극이 시작될 차례였다. 지우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다녀왔어, 여보.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 보니 늦었네. 라고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그는 차갑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녹음 파일이 담긴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서윤의 가식과 배신, 그리고 지훈이 평생 잊지 못할 치욕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훈은 방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멀리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차 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지훈은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 너머의 발소리에 집중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진동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방금까지 핸드폰 너머로 생중계되던 그 끔찍한 소음들은 이제 녹음 파일이라는 차가운 물성으로 변해 그의 손안에 쥐어져 있었다. 시계는 어느덧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잠시 후 도어락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릭 하는 평소와 다름없는 경쾌한 알림음이 정적을 깼다. 문이 열리고 화사한 외출복 차림의 서윤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몸에서는 아까 수화기 너머로 남자가 칭찬했던 그 낯선 향수 냄새와 호텔 특유의 건조한 공기 향이 미세하게 섞여 풍겨왔다. 지우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녀를 응시했다. 어머, 깜짝이야. 여보, 안 자고 왜 그러고 있어? 불도 안 켜고. 서윤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짐짓 놀란 척 연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고 조금 전 다른 남자와 뒹굴며 지훈을 비웃던 그 여자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나 거실 불을 켰다. 갑작스러운 광명에 서윤이 눈을 찡그렸다. 모임은 재밌었어? 친구들은 다들 잘 지낸대? 지훈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정심이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은 분노가 사그라들어서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 전야의 진공 상태와 같았다. 응, 오랜만에 보니까 다들 수다 떨고 정신 없었지. 애들 키우는 얘기, 남편 흉보는 얘기. 여자들 모이면 다 그렇지 뭐. 아유, 피곤해라. 나 얼른 씻어야겠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욕실로 향하려 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까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성실한 게 죄지, 여자 마음 하나 몰라주고. 남자의 비아냥거림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지우는 그녀의 걸음을 멈춰 세웠다. 오늘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 갔다며. 어디 호텔이었는데? 나중에 우리도 한번 가보게. 서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뒤를 돌아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거기 명동 쪽에 있는 호텔이었어. 이름이 뭐였더라? 아, 킹스턴 호텔인가 그랬을 거야. 왜, 당신도 가보고 싶어? 지우는 쓴 웃음을 지었다. 명동. 그녀가 실제로 있었던 곳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윤아, 아까 내가 전화했을 때 말이야. 당신이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안 끊겼었어.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윤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눈을 피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전화 잠깐 왔을 때 바로 끊었는데. 당신 취했어? 왜 그래 무섭게. 무서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1시간 넘게 통화가 연결되어 있더라. 당신이 그 남자랑 호텔방에 들어가는 소리, 샴페인 따는 소리, 그리고 나를 눈치 없는 남편이라고 비웃는 소리까지.
전부 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서자 서유는 뒷걸음질을 쳤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갔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이중생활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그 사람은 그냥 아는 오빠인데 오늘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상담? 호텔 침대 위에서 옷을 벗고 하는 상담도 있나 보지? 내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비웃던 그 상담 말이야. 지우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눌러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거실 가득 서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남자의 노골적인 대화가 흘러나왔다. 자기야, 나 향수 바꾼 거 알아챘어? 라는 서윤의 목소리가 나오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지우는 가볍게 그녀를 밀쳐냈다. 이게 오해야? 당신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이 전부 다 조작된 거야? 15년을 살았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이 소리들보다 가볍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서유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녀는 지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 봐. 정말이야, 그 사람이 유혹해서 딱 한 번 그런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지우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딱 한 번이라는 거짓말은 이미 녹음 파일 속 대화 내용으로 반박이 끝난 상태였다. 다음 주에도 모임을 핑계로 만나기로 약속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지훈의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박혀 있었다. 서윤아, 나이 40 넘어서 우리 구차해지지는 말자.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남자 앞에서 나를 얼마나 우습게 만들었는지 내가 다 들었잖아. 이제 와서 이런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우는 거실 한편에 미리 꺼내두었던 서윤의 짐가방을 그녀 앞으로 밀어냈다. 아까 통화를 듣는 내내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옷까지 몇 벌을 챙겨두었다. 당장 그녀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구역질이 났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나가. 친정을 가든 그 대단한 자기한테 가든 마음대로 해. 더는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여보, 이 밤중에 어딜 가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서윤의 통곡이 거실을 울렸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서윤의 전화를 가로채 확인했다. 내연남의 이름은 김이사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지훈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서윤의 직장 상사이자 지훈과도 안면이 있는 인물이었다. 배신의 깊이는 지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 김이사. 그 형이었어? 당신 정말 대단하다. 내 앞에서 형님 동생 하던 사람이랑 호텔 방에서 내 욕을 하면서 즐겼단 말이지. 지훈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분노를 넘어선 환멸이 몰려왔다. 그는 서윤의 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지훈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재산 분할이니 뭐니 구질구질하게 굴 생각 마. 이 녹음 파일 하나면 당신은 이 집에서 몸만 나가게 될 테니까. 지훈은 현관문을 쾅 닫고 걸어 잠갔다. 문 밖에서 서윤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훈은 다시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다. 손이 덜덜 떨려왔다. 겨우 버티고 있던 이성의 끈이 조금씩 느슨해지며 억눌러 왔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소파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아내를 쫓아냈다는 승리감 같은 건 없었다.
오직 믿었던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뿌리 뽑힌 중년 남자의 허망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서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고 지훈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된 지옥보다 더 길고 어두웠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서윤뿐만 아니라 그녀를 유혹하고 자신을 조롱했던 그 김이사라는 인간에 대한 복수. 지훈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40 중반에 성실했던 남편은 이제 사라졌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 남은 사냥꾼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던 서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지훈은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불 꺼진 집안은 적막하다 못해 시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하게 반짝였다. 지훈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비정상적일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서윤의 핸드폰과 자신의 핸드폰을 나란히 놓았다. 지훈은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들을 다시 떠올렸다. 김 이사. 서윤이 다니던 홍보 대행사의 이사이자 지훈과도 가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인간이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고 지훈 씨는 복도 많아. 이런 현모양처를 아내로 뒀으니 말이야라고 너스레를 떨던 그 얼굴이 떠오르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지훈은 서윤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이미 비밀번호는 아까 그녀가 당황해하는 사이 눈여겨보아 두었다. 잠금이 풀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음란한 대화와 사진들이었다. 두 사람은 지훈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시간에도 주말에 장을 보러 간 사이에도 실시간으로 서로의 욕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지훈은 신음처럼 내까렸다. 대화창을 위로 올리자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윤은 지훈의 퇴근 시간과 출장 일정을 김 이사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있었고 김 이사는 그 틈을 타 은밀한 장소를 예약하며 서윤을 유혹했다. 그들에게 지훈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들의 불륜 유의를 위해 반드시 속여야만 하는 눈먼 장애물에 불과했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지금 당장 김 이사의 집으로 쫓아가 그자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그런 식의 감정적인 폭발은 결국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을. 40 중반 산전수전 다 겪으며 팀장 자리까지 올라온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의 발산이 아니라 치밀한 파괴였다. 그는 가장 먼저 서윤과 김 이사가 나눈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했다. 그리고 아까 녹음했던 1시간 22분 분량의 음성 파일도 안전하게 백업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지훈의 눈에 띈 것은 김 이사가 서윤에게 보낸 은밀한 제안이었다. 서윤아,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알지? 거기 홍보비 책정된 것 중에 일부를 내 개인 계좌로 돌려줄게. 그걸로 우리 나중에 해외여행 갈 때 보태자.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공금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김 이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아내에게 뒷돈을 챙겨주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이 대목에서 복수의 실마리를 잡았다. 단순히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그자의 사회적 생명까지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새벽 3시. 지훈은 지인 중 한 명인 박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이혼 전문은 아니었지만 기업 법무의 밝은 친구였다. 자나? 급하게 상의할 일이 생겼다. 횡령이랑 불륜 증거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요리하는 게 가장 확실할까? 답장은 금방 왔다.
박 변호사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횡령 섞여 있으면 형사로 엮을 수 있어. 증거 확실해? 지우는 서윤의 핸드폰에서 캡처한 몇 장의 이미지를 보냈다. 박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짧게 답을 보내왔다. 이거 제대로 터지면 그 김이사라는 놈 감방 가겠는데? 서윤 씨도 무사하긴 힘들 거야. 괜찮겠어? 지우는 쓰디쓴 침을 삼켰다. 아내였던 사람. 비록 배신으로 점철된 관계였지만 그녀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이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녀의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다. 지훈 씨는 눈치가 없어서. 그 한마디가 지훈의 망설임을 단칼에 잘라냈다. 상관없어. 내가 잃을 건 이미 다 잃었으니까. 지훈은 답장을 보내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가라앉아 있던 복수심을 다시금 일깨웠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을 차려입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소보다 조금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그는 서윤의 짐이 나뒹굴고 있는 현관을 지나 아파트를 나섰다. 어젯밤 그녀는 어디서 잠을 잤을까? 아마 김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매달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회사에 출근한 지우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김 이사가 있는 홍보 대행사 건물로 향했다. 그를 직접 만날 생각은 없었다. 대신 그는 그 건물의 주차장에서 김 이사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깔끔한 수트 차림의 김 이사가 내렸다. 그는 여느 때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아마 서윤의 연락을 받고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터였다. 지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쥐었다. 그 안에는 어젯밤 정리한 증거 자료의 일부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지우는 김 이사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확인한 뒤 안내 데스크로 가서 봉투를 맡겼다. 이사님께 전해 주십시오. 오래된 지인이 보낸 선물이니 본인만 보시라고 꼭 전해 주시고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건물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올랐다. 이제 곧 폭탄이 터질 것이다. 김 이사는 사무실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다가 그 봉투를 열어볼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파멸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우는 차 안에서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비흡연자였던 그였지만 지금은 폐부 깊숙이 연기를 불어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연기가 흩어지는 창밖으로 김 이사의 사무실이 있는 층을 올려다보았다. 형님 선물은 마음에 드시려나 모르겠네. 지훈의 나지막한 독백과 함께 핸드폰이 진동했다. 서윤이었다.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 끝에 드디어 온 문자 메시지였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나 지금 김 이사랑 아무 사이 아니야. 어제는 내가 정말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당신이 이러면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 지우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죽겠다는 협박조차 식상하게 들렸다.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했지만 그것을 되돌리는 데는 평생이 걸려도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모르는 듯 했다. 지우는 차를 몰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제부터는 감정의 영역이 아닌 서류와 법리의 영역이었다. 그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마흔 중반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보다 자신을 기만했던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타올랐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창 너머로 정오의 햇살이 쏟아졌다. 지우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앞을 보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호텔에서의 미래가 결국 그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게 될지 지우는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슬픔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은 직감했다. 김 이사였다. 지훈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훈아. 나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일단 좀 만나서 얘기하자. 응?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김 이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조금 전 주차장에서 보이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형님, 오해는 형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제가 들은 걸 그대로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아참, 호텔 뷰는 좋으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김 이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그 소리를 감상하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나직하게 덧붙였다. 내일 오전까지 사직서 내시고 서윤이랑 같이 횡령한 돈 어떻게 갚을지 대책 세워두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뵙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저 눈치 없는 거. 지우는 김 이사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당당하게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배신당한 남편의 계절은 끝나가고 있었고 심판자의 계절이 오고 있었다. 지훈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다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채로 다가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평범한 가장의 눈에 비친 도시는 따뜻하고 안온한 곳이었으나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서늘한 복수심과 지독한 허무뿐이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가증스럽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지옥을 걷고 있는데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차단되지 않은 일반 전화로 다시 벨소리가 울렸다. 김 이사였다.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김 이사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비굴하게 들려왔다. 지훈아, 제발.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서윤이랑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술기운에 잠깐의 호기심에 그랬던 거야. 내가 보내준 자료들 그거 다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어떻게든 보상할게.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게. 지우는 헛웃음을 삼켰다. 술기운? 호기심? 호텔방에서 나누던 그 적나라한 대화들과 자신을 비웃던 그 웃음소리가 여전히 귀에 선한데 남자는 끝까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지우는 핸들을 꽉 쥔 채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보상이라니요, 형님. 형님이 가진 것 중에 내가 탐낼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이미 형님이 다 망쳐놨는데. 그리고 서윤이랑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요? 아까 호텔 뷰가 좋다고 감탄하던 서윤이 목소리 제가 다시 들려드려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훈아,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을 봐서라도. 세월? 형님이 그 세월을 먼저 쓰레기통에 쳐넣으셨잖아요. 형님네 가족들도 참 궁금해 하겠네요. 인자한 아버지가 밖에서 부하 직원 아내랑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형님네 큰딸이 이번에 대학 졸업한다면서요.
아빠가 이런 사람인 거 알면 참 자랑스러워 하겠습니다. 김 이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듯 했다. 그는 이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걸했다. 제발 가족들만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사직서도 쓰고 돈도 다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은. 책임은 형님이 지는 게 아니라 법이 지게 할 겁니다. 끊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통쾌함보다는 비참함이 더 컸다. 자신이 믿어온 인간관계가 이렇게나 얄팍하고 가벼운 것이었다니. 그는 한참 동안 차 안의 고요 속에 머물렀다. 저녁 무렵 지우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 앞에는 서윤이 여전히 주저앉아 있었다. 어제 입고 나갔던 화사한 원피스는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고 화장은 눈물에 번져 흉측한 모습이었다. 지훈이 나타나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여보, 나 갈 데가 없어. 친정에도 못 가겠고 친구들한테도 말 못해. 제발 들어가게만 해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지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지켜주고 싶었던 아내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낯선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였다. 당신이 죽든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 김 이사한테 가보지 그래? 아까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잠깐의 실수였다고 아주 비굴하게 빌던데. 당신이 믿었던 그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이제 좀 알겠어? 서유는 멍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사랑을 속삭였던 남자가 자신을 단칼에 부정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충격인 듯 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우리 사랑한다고 남편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고 그랬는데. 사랑? 당신들이 한 게 사랑이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건 그냥 역겨운 유희였을 뿐이야. 당신은 그 사람한테 비싼 장난감이었고 그 사람은 당신한테 일탈의 도구였지. 이제 그 도구가 고장났으니 버려지는 건 당연한 거 아냐? 지우는 서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지우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서윤의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했다. 거실 벽에 걸려있던 대형 웨딩 사진을 떼어내 바닥에 엎어놓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지독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변호사에게 보낼 추가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밤은 깊어갔고 밖은 어느덧 조용해졌다. 서윤도 이제 포기하고 어딘가로 떠난 모양이었다. 새벽녘 지우는 발코니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멀리 아파트 단지 입구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마 김 이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그의 아내가 지훈이 보낸 우편물을 확인하고 소동을 피운 것일지도 몰랐다. 지훈은 그 광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그것은 그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였다. 지훈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15년 동안 서윤과 함께 덮고 잤던 이불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내일이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법정에서의 싸움,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혼자 남겨진 삶에 대한 적응. 40 중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기만당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아주 작은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다 끝났어.
지우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내의 신음 섞인 웃음소리가 마지막으로 귓가를 스쳤지만 지우는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다. 긴 하루였다. 아니 어쩌면 지난 15년의 세월이 이 하룻밤을 위해 존재했던 잔인한 서막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로소 짧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지우는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다. 김 이사의 아내로부터 온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자신의 남편과 서윤의 불륜 사실을 확인했으며 증거를 공유해줘서 고맙다는, 그리고 자신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이었다. 지우는 답장을 하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다. 분노는 에너지가 되었고 배신감은 단단한 벽이 되었다. 지우는 정성껏 면도를 하고 새 와이셔츠를 꺼내 입었다. 출근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고 그의 삶 또한 이제 막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고 있었다. 현관 앞 복도에는 서윤이 흘리고 간 손수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지우는 그것을 줍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닫히는 문 사이로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전보다 훨씬 차갑고 강해 보였다. 지우는 가볍게 넥타이를 고쳐 매며 중얼거렸다. 자, 이제 제대로 시작해볼까?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지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응시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비록 그 아래의 땅은 엉망이 되었을지언정 지우는 그 맑은 하늘을 보며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배신으로 얼룩진 40대의 한 장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지훈의 복수는 치밀했고 그 끝은 서늘한 침묵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가장 먼저 구청을 찾아가 인감증명서를 떼고 재산 현황을 점검했다. 그동안 아내 명의로 돌려두었던 상가 지분과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마쳤다. 김 이사와 서윤이 나눈 대화 기록에는 횡령과 배임의 정황이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명시되어 있었다. 지훈은 이 자료들을 정리해 김 이사의 회사 감사팀과 이사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단순한 분류는 사생활로 치부될 수 있지만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일주일 뒤 폭풍이 몰아쳤다. 김 이사는 직위 해제와 동시에 형사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훈의 핸드폰으로 김 이사의 아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지훈이 준 자료를 바탕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더불어 김 이사에게 유리한 이혼 조건을 얻어냈다고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다. 지훈 씨 덕분에 눈을 떴어요. 그 인간 평생 쌓아온 명예랑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될 거예요. 서윤 씨한테도 소장 갈 겁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도 곧 시작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갈 곳이 없어진 서윤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일주일 사이에 그녀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김 이사의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았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다. 여보, 내가 다 말할게. 김 이사가 나를 협박했어. 거절하면 회사 다니기 힘들게 하겠다고 해서. 나도 피해자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 부모님 아시면 정말 큰일 나. 지우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수화기 너머로 자기야, 나 향수 바꾼 거 알아챘어? 라고 묻던 그녀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떠올랐다. 협박당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당신 부모님 걱정은 당신이 했어야지. 그리고 김 이사가 협박했다고?
그 사람 지금 구치소 들락거릴 판국인데 끝까지 거짓말이네. 당신이 그 사람한테 보낸 사진들 내 핸드폰에 다 있어. 그거 장인 어른한테 보내드려. 서유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다. 지우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던졌다. 합의 이혼 서류와 재산 분기 합의서였다. 아파트 지분 포기와 위자료 지급 명시가 담긴 서윤에게는 가혹할 만큼 불리한 조건이었다. 사인해. 안 하면 형사 고소랑 민사 소송 동시에 진행할 거야. 당신이 김 이사랑 빼돌린 돈, 그거 배임 공범으로 엮으면 당신도 감옥 가야 해. 내가 은혜는 몰라도 원수는 반드시 갚는 성격인 거 15년 살면서 몰랐나 보지.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눈물이 서류 위로 툭툭 떨어졌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가 사인을 마치자 지우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이제 나가. 당신이랑 나누고 싶은 대화는 더 이상 없어. 서윤이 짐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설 때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아, 그리고 그 방뷰 좋다고 했지? 당신이 사인한 이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나도 뷰 좋은 곳으로 이사 갈 거야. 거기서 당신이 망가지는 거 천천히 지켜볼게. 서유는 대답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 달 뒤 지우는 법원에서 최종 이혼 판결을 받았다. 김 이사는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내에게 전 재산의 8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서유는 상간녀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지불해야 했고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더 이상 홍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지방의 한 식당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지우는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한강이 보이고 화려한 불빛들이 일렁였다. 그는 맥주캔을 따서 한 모금 들이켰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서윤과 함께 보고 싶어 했으나 이제는 혼자 보는 이 적막한 뷰가 훨씬 편안했다. 그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그날의 녹음 파일을 삭제했다. 1시간 22분 동안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소음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복수의 결말은 짜릿한 쾌감이 아니라 차갑고 고요한 평온이었다. 지우는 선선하게 불어오는 밤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40대의 절반을 배신감으로 허비했지만 남은 절반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채워가리라 다짐했다. 지우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아주 오랜만에 그 어떤 악몽도 꾸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잠이 찾아왔다. 서유는 낡은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다. 손끝은 이미 뜨거운 물과 독한 세제에 불어 터져 감각조차 희미했다. 경기도 외곽의 한 기사식당 점심시간에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잔반이 뒤섞인 식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은 손님들이 흘린 국물과 흙먼지로 질척거렸다. 한때 화장품 모델 제안을 받을 만큼 고왔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지워지지 않는 피로와 그늘진 주름만이 깊게 패여 있었다. 서씨 멍하니 있지 말고 저기 불판 좀 닦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손이 느려? 식당 주인의 날카로운 고함이 서윤의 고막을 찔렀다. 예전의 서윤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수모였다. 홍보대행사 팀장 시절 그녀의 말 한마디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광고주들은 그녀의 안목을 신뢰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시급 10,000원의 자존심을 팔아 생계를 잇는 식당 아줌마에 불과했다. 식당 구석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끼니를 때우며 서유는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보았다. 마침 경제 채널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지훈이었다. 이혼 후 그는 보란듯이 승진했고 최근에는 유망한 벤처 기업의 기술이사로 영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화면 속 지우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단단해 보였다. 그가 이사했다는 한강변의 펜트하우스 전경이 자료 화면으로 지나갈 때 서유는 숟가락을 멈췄다. 그 펜트하우스의 뷰는 그녀가 호텔 스위트룸에서 김 이사와 함께 감탄했던 그 풍경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다. 지우는 자신이 뱉은 말대로 그녀가 사인한 재산 분할 합의서를 토대로 완벽한 자기만의 성을 구축한 것이었다. 지훈 씨. 아니 지훈아. 그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의 이름을 차마 내뱉지 못하고 물과 함께 삼켰다. 지훈이 차갑게 내뱉었던 마지막 말, 당신이 망가지는 거 천천히 지켜볼게라는 저주가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퇴근길은 멀고도 험했다.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나면 바로 인근 편의점으로 출근해 야간 근무를 해야 했다. 하루 15시간의 노동. 그렇게 벌어도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김 이사의 아내가 청구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비용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김 이사는 실형을 살고 나와 폐인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를 원망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밤 11시의 편의점은 취객들과 막노동꾼들이 드나드는 거친 공간이었다. 서유는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뒤에 섰다. 그때 한 무리의 남녀가 깔깔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화사한 향수 냄새와 고급스러운 옷차림. 서유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예전에 자신이 몸담았던 업계의 용어들이 흘러나왔다. 이번 프로젝트 대박나면 우리도 그때 그 호텔 가서 파티하자. 거기 뷰가 진짜 죽이잖아. 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손님이 내민 카드를 받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 손님은 예전 그녀 밑에서 일하던 후배 직원이었다. 서윤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기계적으로 계산을 마쳤다. 다행히 후배는 초라해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자 서유는 주저앉아 입을 막고 흐느꼈다. 새벽 3시 폐기된 도시락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눅눅한 돈가스와 차가운 밥알. 15년 전 지훈과 신혼여행에서 먹었던 근사한 만찬이 떠올랐다. 그때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깨뜨린 것은 지훈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욕망이라는 짧은 유유에 눈이 멀어 자신을 가장 아껴주던 남자를 눈치 없는 인간으로 조롱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시리고 아팠다. 일터에서 돌아온 서윤의 보금자리는 보증금 없는 3평 남짓한 고시원 방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는 곰팡이 꽃이 피어 있었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가 벽을 타고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을 켜면 여전히 지훈의 번호가 남아 있었다. 차단당한 줄 알면서도 그녀는 가끔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나 너무 힘들어.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를 용기는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배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실시간 통화의 충격이 한 남자의 영혼을 얼마나 난도질했을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겨울 바람이 낡은 창틈으로 스며들어 살을 에웠다. 서윤은 낡은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화려했던 서윤 팀장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아침 다시 식당으로 나가 불판을 닦아야 하는 이름 없는 죄인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자책했다. 그날 밤 호텔에서의 그 대화가 남편에게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니, 애초에 그 남자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호텔에 있었다. 하지만 남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홀로 서서 지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르릉 소리에 기쁘게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저머에서는 지훈의 목소리 대신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다. 이제 당신 인생은 없어. 뷰가 좋은 곳에서 지켜볼게. 서유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좁은 방 안은 여전히 캄캄했고 시린 냉기만이 그녀를 반겼다. 그녀는 무릎을 껴안고 웅크린 채 밝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새벽을 견뎌냈다. 지훈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이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비교하며 고통받는 이 시간이 바로 지훈이 설계한 진정한 감옥이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